자, 우리 몸의 산성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중요시하는 것이 산도라는 부분도 설명을 이제 나중에 또 드릴 거예요. 산도, 염도, 당도, 온도가 맞아야 우리 몸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제가 토탈 케어, 구조, 영양, 어열, 독소를 동시에 잡으면서 빛과 소금을 같이 채워주고 이 네 가지 농도에 대해서 같이 케어를 해야만 많은 부분을 동시에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몸의 산성화 들어보셨나요? 몸의 동맥 내부 환경도 적정 산염기 범위에서 벗어나면 세포들이 죽습니다. 모두 마찬가지. 몸 전체에서 세포 내에서 이 산성화가 진행되면 문제가 많이 옵니다. 신진대사 후에 남는 노폐물은 산성을 띠기 때문에 여러분 신진대사 그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갖다가 신진대사를 통해서 남는 노폐물이 전부 산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 몸은 끊임없이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탕, 유제품, 고기, 커피, 저크푸드로 이루어진 현대의 주식은 몸을 산성화시키고 있어요. 자, 근데 고기는 좋은 고기를 먹으면 또 괜찮습니다. 몽골에서 초원에서 키운 고기는 오히려 몸에 좋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커피도 발암물질이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커피나 라면 같은 걸 따로 한번 또 다룰 생각인데요. 커피도 사실 많이 먹는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사율이 올라가고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산성화가 빨라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현대인들은 산 애시드를 만들어내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중년의 나이살 있죠? 몸속 산성화가 중년 나이 뱃살의 원인이 됩니다. 그 몸을 산성에서 알칼리성 혹은 그 중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화할 때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중년 나이살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이 이제 산성을 중화하기에 너무 많이 써버리면 그 뱃살, 그 지방을 분해하는데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몸속의 혈액이 산성화되면 어떤 문제가 오냐? 조직과 장기의 기능이 상실이 됩니다. 혈액의 산소 공급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신진대사가 저하가 되고요. 소화 기능까지 장애가 옵니다. 산성화된 몸은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이자 염증인 비염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몸의 산성화가 비염을 부릅니다. 몸이 산성화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약해지면서 염증 질환이 쉽게 유발됩니다. 코는 평생 호흡하는 기관으로 미세 푸자충 같은 기생충, 박테리아,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어서 몸이 산성화되면 비염이 쉽게 유발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알벤다졸을 먹고 나면 코에서 생기는 그 비염이 좋아진 이유가 일부 설명이 되겠죠, 그죠? 그 기생충 감염, 미세포자충 같은 기생충에 의해서 몸이 산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비염이 쉽게 생기는데 그 자체가 해결되기 때문에 일부 비염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일부의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혈액이 산성화됐다는 증상을 보면요, 몸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고요, 발냄새 심하신 분들 있죠. 그 다음에 배설물에 악취가 심하다, 부기가 심하다, 골다공증이 나이보다 좀 빨리 왔다, 이러면 다 몸이 혈액이 산성화돼서 온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베스 설명했지만 몸속에 산성이 증가하면 이를 중화하기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을 다량 쓰이고 이로써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지방 분해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이제 나이베살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산패된 기름, 식용유, 오래된 견과류, 탄산수와 탄산음료수 모두 산성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보면 설탕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식용유도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따로 설명을 여러분 드릴 거예요. 식용유는 암을 부릅니다. 예. 견과류도 이게 이제 오래되면 산패가 되기 때문에 이제 견과류는 필수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음식인데 이것이 이제 오래되거나 아니면 곰팡이균에 감촉이 되면 이제 문제가 이제 커지는 겁니다. 콜라 한 잔 200cc가 각설탕 5개, 무심코 마신 탄산음료가 몸속 산성화 원인이 되고요. pH가 매우 낮습니다.
몸속 산도가 높아지면 비만노화 질병이 생기고 산성노화물이 췌장에 쌓이면 당뇨, 혈관에 쌓이면 동맥경화, 고혈압, 중풍, 인체가 산성이면 임신도 안 돼요. 자, 아이를 가지려면 구충제 뭐가 되겠죠? 당연히. 자, 불임 부부들 구충제 드시기 시작하십시오. 두 분이 동시에 먹어야겠죠? 강아지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죠? 예. 우리 몸을 산성화하는데 엄청나게 일조하는 것이 바로 기생충이라는 얘기죠, 결국. 그래서 산도, 염도, 당도, 온도를 체크하고 알칼리로 중화하기 위해서 알칼리 식품을 복용해야 됩니다. 상추나 토마토 같은 거. 자, 그런데 문제는 구충을 안 하고 먹으면 좋은 것을 먹어도 기생충이 인터셉트 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양제 먹고 있는데 기생충약과 같이 먹어도 되냐 그러는데 대부분은 같이 먹어도 됩니다만 일단은 그런 걸 먹기 전에 구충부터 하시고 드시는 게 답이겠죠. 비타민C를 먹든 오메가3를 먹든 뭔가를 먹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생충약을 먼저 먹고 나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기생충이 흡혈을 하거나 영양분을 뺏어 먹는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기생충의 나쁜 역할을 제대로 확실하게 알지 못한 것이다. 바로 몸속의 수많은 기생충이 내뿜는 독소로 인해 몸이 산성화되고 이로 인해서 산성 노폐물이 각 장부와 조직, 근육, 혈관에 쌓이고 이로 인해서 몸 전체가 산도의 이상이 오므로 세균, 바이러스에 잘 감염되는 몸이 되고 암도 잘 오겠죠. 이로 인해서 염증이 다발하고 산성화되면 염증이 잘 생깁니다. 결국 모든 세포가 감염 상태에 이르고 유전자 변형이 오면서 암과 같은 병이 오게 됩니다. 자, 산도의 문제 플러스 염도의 문제, 당도의 문제, 온도의 문제가 같이 올 때 걷잡을 수 없는 쌈이 증상들이 몸을 한꺼번에 덮쳐서 다양한 증상이 오게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제가 이제 이번에 1월 1일 날, 내년도 2020년 2월 1일 날, 2일 날 오픈하는 건강 캠프에서 이 산도, 염도, 당도, 온도 문제를 동시에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재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몸을 관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거를 한 방에 딱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강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편의점에서 파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몸에 좋은 것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음식부터 음료까지 어느 것 하나 몸에 좋은 것이 없는데 간편식이 많이 팔리고 그 음식으로 한 끼 때우는 지금의 현실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엄청 당분이 많고 짜고 제가 짠 걸 먹으라고 했지만 이런 짠 것은 안 되죠. 예. 안 좋은 화학소금을 쓰기 때문이죠. 산성화의 주범 음식들, 식품 첨가물 또 있죠. GMO 식품들, 각종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들. 자, 알벤다졸로 구충만 해도 기생충이 내뿜던 독소들이 많이 해결되므로 몇 번 만에 치료해도 비염 같은 증상이 좋아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자, 점막 이런 구조들은요. 점막 같은 경우는 이게 3, 4일 만에 금방 회복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기생충 죽어가지고 독소만 좀 잡아줘도 금방금방 회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 재생이 제일 빠른 세포가 점막세포고요. 점막세포는 3, 4일이면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점막이 구충제 복용으로 빨리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소화기는 담당하는 위점막, 장점막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점막 좋아진 거 많이 봤죠? 여러분 크론병 있을 경우에 기생충이 크론병을 막아준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말하는 의사가 있는가 봅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크론병이 있는 분들도 구충을 하셔가지고 기생충이 죽으면 많이 호전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 말을 믿으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흡충들이 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는데 무슨 그것들이 크론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네.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기생충이 5단계 생명을 다하고 죽거나 유충 혹은 알의 관 형태, 즉 혈관, 담관, 신장의 모세혈관이나 분비관을 막음으로 인한 피해 단계. 신장 나쁘신 분들 많이 질문하세요. 신장 나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신장 나쁜데 이거 알벤다졸 먹어도 되느냐. 1차적으로 신장 나쁜 분들
그 주의사항에 신장 나쁠 때 먹지 마라 이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나빠진 경우도 이렇게 모세혈관 분비관이 막혀서 기생충에 의해서 막혀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드셔야 된다고 보고요. 투석을 하거나 위험하신 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드셔보시고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때 늘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구충제를 먹는 첫 번째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도 제가 한 달 넘게 이걸 지금 11월 5일부터 정도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어차피 이제 늦게 이걸 검색하다 알게 되신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구충제 관련해서 한 6, 7개를 올렸거든요. 그 영상을 빠짐없이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셔야지 알벤더들 지금도 약국에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전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끗이 다 해결되는 얘기들이니까요. 의사들도 실제로 임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것이 담도 막힘, 담도를 간 흡수들이 막으면 담낭암, 담관암, 담낭암이 생긴다고 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 ERCP라고 해서 그 위장에서부터인가요? 거꾸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담도로 해서 간까지 가는 뭐 그런 그 내시경, 특수 내시경이 있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관염, 담관암일 경우에 거기서 간흡충이 살아 움직이는 걸 많이 봤다. 실제로 어떤 의사분은 그분이 그 환자분이 그 민물고기를 먹은 지가 20년 전인데 그 ERCP를 통해서 그분이 담관을 의사분이 확인했는데 그때 간흡충이 생생하게 살아있더라. 그래서 와 20년을 버티고 살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한 그 글도 봤습니다. 제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의사분들 왜 도대체 디스토시드 처방 안 해주시는 겁니까? 예? 검사에서 안 나오면 진짜 없는 건가요? 예? 디스토시드 제발 환자분들 얘기하시면 그냥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마약 진통제나 스테로이드도 아니고 그렇게 위험성이 별로 없는 그 구충제인데 왜 환자분들을 핀잔 주시고 그렇게 안 주십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의사분들 좀 반성하십시오. 반성.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디스토시드가 너무 싸서 안 주시는 건가요? 한 알에 50만원씩 하면 바로 주실 거 아닙니까? 비급여로 해서 50만원씩 한다 그러면 당장 10개 가져가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 여러분들 수백 명이 댓글에 의사들이 핀잔 주고 안 준다는 글을 보면 진짜 솔직히 화가 납니다. 뭐 기생충약 그게 뭐 대단한 약이라고 먹으면 얼마나 큰 문제가 온다고 그렇게 주의사항만 잘 말씀하시고 그분 상태가 어떤지만 해서 파악해서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고집들을 부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는요 전문직이 아니고 서비스업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 환자가 아니고 고객처럼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대한민국 의사들이 정말로 환자분들을 보면 손님 왔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손님, 고객. 그래서 서비스업이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 내부의 담관에서 막히면 쓸개즙이 담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역류해서 황달이 발생한다. 간 수치가 급상승하고 간염이 옵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중풍, 췌장관이 막히면 당뇨, 신장의 세뇨관이 막히면 소변 보기 힘든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왔죠? 신장, 세뇨관이 기생충에 의해서 막힐 수 있으니까 구충제를 먹어야 되겠다, 안 먹어야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신장 나쁜 분들, 저는 이제 그런 분들 이제 그 좋은 소금을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소금은 많이 그 0.9%로 맞춰가지고 하루에 한 2리터만 먹어도 이게 신장이 문제없이 좋아진다. 이런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마지막 6단계. 세포 수준에서 세포벽을 망가뜨리고 세포 내 구성물들을 망가뜨리면서 암이 발생하고
뇌로 가서는 각종 정신병을 유발합니다. 불안, 초조, 우울증, 불면증, 강박증, 조현병, 망상, 알츠하이머, 불안장애, 틱, ADHD, 간질, 미토콘드리아나 DNA, RNA를 변형시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아주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여기 소반에다가 회를 이렇게 올린 것처럼 이렇게 음식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여기는 세포 벽이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것은 세포입니다. 보면 핵도 있고 소포체도 있고 리보솜도 있고 에코도 있고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세포막, 세포벽, 엽록체 이렇게 있는데요. 자, 뭐죠? 기생충이 이 안에 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전체. 이 핵 안에도 핵공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미세 기생충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런 핵에 있는 DNA나 RNA를 전부 손상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얘들이 안에 들어가서 꼬리치면서 전부 이걸 파먹습니다. 그러면 골지체도 망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성에 되게 중요한 대사를 하는 미토콘드리아도 망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세포 단위에서 망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암이 오려면 최소한 세포 단위에서 문제가 와야 암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세 기생충, 미세 포자충 같은 것들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수없이 많은 미세한 기생충들이라든가 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세포를 전부 다 망가뜨리게 되죠. 그래서 6단계까지 문제가 오면 결국 이것이 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전이시키는 그러니까 기생충 자체가 지가 암이 생겨서 그것이 사람 숙주에다가 암을 일으키는 것이 또 있다는 어떤 의사분이 유튜브에서 낸 것도 봤었고요. 더구나 이런 경우 좀 다른 경우지만 이 자체가 일이 충돌이 들어가서 DNA를 직접 갉아먹고 RNA를 직접 갉아먹게 되면 유전 정보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우리 몸을 망치는 이런 단계, 이게 만약에 뇌라고 그러면 뇌를 전부 갉아먹는 거죠. 뇌실질. 우리 이제 뇌 속에 우동같이 생긴 게 들어있잖아요. 대뇌 피질이. 거기를 전부 갉아먹으면 문제가 오면서 치매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젊은 나이도 올 수 있죠. 혈관성 치매와 달리.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는요, 제가 봤을 때 뇌흡충이 90%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치매 환자가 주변에 있거나 치매 환자를 보호하고 계신 분들, 치매 케어 센터에 계신 분들은요, 그런 분들께 비싸지 않으니까 좀 먹여보세요. 그런 구충제를 알베놀로 시작을 해서. 네, 그러면 분명히 좋은 변화가 올 것이고요. 지금 치매 환자가 구충제 먹고 좋아졌다는 케이스를 올린 경우는 없거든요. 아직 제가 수천 개 리뷰가 있었지만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혹시 시험 중에 있거나 이 영상을 보시고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저한테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제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노란 닥지가 붙어서 수익 창출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제가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후원 많이 해주시고요. 이 외에도 올릴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기생충에 대해서만 올리니까 다른 데도 기생충 하시는 분들 공짜로 다 해주는데 네가 뭔데 감히 원하느냐, 후원금 원하냐 그러시는데, 제가 만약에 허리디스크에서 여러분 올리면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정말 이렇게 허리디스크가 쉽게 났다니. 저는 그 외에도 많은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면 200개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데 막상 기생충에 대해서 올린 건 열 몇 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